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사회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기자의 시시각각과 함께하십시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얼마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한 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대중의 공분을 산 건 가해 학생의 친척이 고위 경찰관으로 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해외여행을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후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기사를 통해서 내용 접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동급생에게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어떤 어머니의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퍼졌는데요. 자, 먼저 어머니의 주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들이 동급생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또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건데요. 생사기로 해서 사망각서를 쓰고 수술한 후에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폭행을 하면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맞을 수가 있는지, 그런 상황에까지 갈 수가 있는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데요. 자신을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분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더 있었습니까? 네, 글쓴이는 폭행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 투기를 배워서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0cm에 몸무게가 50kg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가해 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후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 날에서야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네, 이게 폭행을 당하고 바로 병원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하루가 지난 후에야 수술을 받았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 상태가 더 많이 악화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다음날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폭행이 이루어진 후 한참 더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왔지만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이가 고통이 심해서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데려갔고 수술을 받는 동안 아들이 친구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어머니 주장은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어머니의 주장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수사를 맡은 경찰 측에서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그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판부가 또 내어놓은 판결문이 있을 텐데요. 판결문 내용 좀 볼까요? 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는 매우 위험하고 중한 점에 비춰서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만 16살의 소년으로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죄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하는 등 양형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주장은 이게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건데 어떻게 집행유예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매체가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 결과 경찰은 청원 글과는 달리 당시 그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차별 구타에 대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배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미수가 아니고 상해 혐의로 입건이 된 거군요. 어쨌거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정말 큰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런 재판 결과가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후에 항소했습니까? 네, 그 후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고 또 어머니는 도와달라면서 청원글을 올린 건데요. 가장 궁금한 게 현재 피해 학생 상태입니다. 폭행당한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지만 지금은 악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공황장애까지 생겨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작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의정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현재도 일주일에 한 번 병원 통원을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 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 치료비도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도 호소했습니다. 수술하는데 돈과 입원 비만에서 5천만 원가량이 나왔고 입원한 동안의 간병비와 심리치료 비용까지 모두 더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서 음식점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고 아들을 돌보는 동안 음식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쑥대밭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피해 학생 어머니가 바라는 게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들을 간호하고 있으니 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까 처벌을 다시 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가해 학생이 사과를 바라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머니의 글에 따르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들이 좀처럼 반성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겁니까? 네, 어머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한 것을 보면 진정한 사과가 아닌 욕설이 섞인 짤막한 사과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을 때렸을 때는 전혀 반성도 안 했는데 피해 학생에게는 사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의 부모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지금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조차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부모는 형식적으로 몇 차례 사과하더니 소송 절차가 진행되자 합의금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가해자 쪽은 피해자 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가해 피해 학생의 부모는 현재 합의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행 처벌과 관계없이 이 합의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확산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고요. 이어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청원글을 올렸죠. 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반박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서 반론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원글이 아니고 이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청원 게시판에 그냥 글을 올린 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바로 반박의 글을 또 올렸군요. 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잘못 키운 게 맞다. 100번 잘못한 게 맞다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님 모두 억울한 게 많으실 거라고 말했는데요. 청원글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일부 퍼져서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올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는 거군요. 그럼 어떤 겁니까? 네, 글을 보면 먼저 잘못은 저희 가족에게 있으며 잊혀질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피해 학생 및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박글을 올리기까지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있지 않을까, 이를 키우는 것이 아닐까 고민했으나 이대로 묻어두면 소방과 경찰, 검찰, 법원 등이 국민에게 부패한 조직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다며 무엇보다 사실과 너무나도 다른 말들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 어머니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반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반론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반론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SNS 채팅방에 이야기했는데 피해 학생이 그것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여줘서 화가 났고 사과를 받으려 했지만 발뺌하는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구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후 친구들이 화해를 시켜줘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질질 끌고 갔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은 일시적인 통증이라 생각해서 참다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술이 늦어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행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피해 학생의 어머니의 주장이 전부 진실은 아니라는 건데 그 외에 또 바로잡고자 한다는 그 주장의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해 학생이 이종격 투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아들은 키 167cm에 53kg이 나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취미로 권투를 조금 했을 뿐 이종격 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에 대한 부분도 피해 학생 어머니와 이 가해 학생 아버지 이야기가 다르다고요? 네, 가해 학생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 어머니의 병원 수술 중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수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경찰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수술 다음 날 4월 2일 지구대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병원비에 대한 부분도 좀 들여다볼까요? 피해 학생 어머니는 병원비를 받지 못했고 또 5천만 원 이상의 거액이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역시 말이 다른데요. 1년간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는 피해자 측 주장과는 달리 가해자 측의 아버지는 병원비는 학교 공제회와 경찰청에서 피해자 측에 5,100만 원을 지급한 뒤 저희가 이를 모두 변제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네.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다른데요. 물론 이제 뭐 피해자 측 그리고 가해자 측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또 객관적인 사실은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사과에 대한 부분이 또 남아 있는데요. 정말 진정한 사과는 없었던 건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언급이 있었나요? 가해 학생 측 아버지에 따르면 피해 학생 병원으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뒤 빨리 완쾌하기만을 기원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해당 사건 이후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고 이는 출입국 확인서로 검증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지금 가해 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는 또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피해 학생은 아직도 통원 치료를 또 받고 있고 또 어머니에 따르면 발작을 일으키는 공황 장애까지 또 앓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해 학생은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가해 학생과 부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해서 도교육청에 재심 신청도 했는데요. 먼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결론이 났고요. 가해 학생 측에서 여기에 불복해 도교육청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현재는 전학이 이루어진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은 지금 강제 전학이 이루어졌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볼 부분이 가해 학생의 친척이 고위 공무원이라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있죠? 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청원글에서 자신을 19년째 소방위의 계급을 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며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외근부서에서 3교대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서 역시 가해 학생의 큰아버지가 고위 경찰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반 사업자로 확인됐다며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긴 하지만 고위급이 아니다라는 반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란이 이어진 후에 경찰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게 있나요? 네, 최혜영 경기북부 경찰청장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찰은 모든 사안을 따져 수사를 성의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의 하소연글을 본 뒤 상황을 파악했고 수사 당시 국가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 이상의 피해보상금을 지원해 주었지만 합의가 잘 안 돼서 감정 싸움으로 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여론재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어머니가 올린 청원글이 또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나요? 네, 어머니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4일 만인 20일 오전 7시에 20만 2,02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청원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해 학생의 아버지의 글은 20일 오전 7시에 1,286명이 동의했습니다. 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여론을 뜨겁게 달군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는 사실 양측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하는 바람은 모든 국민들이 같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지기자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